2022년 1회 CBT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한 안전장치 중에서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설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제조소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위험물 제조소 등 중에서 제조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보통은 제조소의 구조라던가 보유공지, 안전거리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형태가 있다면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법령에 한 줄로 이렇게 짧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에 대한 답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조소에서 안전장치에 안전밸브를 설치한 이유는 그 밸브가 이제 이상 상황에 정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상황에 작동이 곤란하다. 이럴 때는 강제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다른 그 이상의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 안전밸브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괴판을 설치해서 이제 더 이상의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로라도 밸브를 작동시키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밸브에 병용하는 경보장치라던가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 밸브, 연성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답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상황은 밸브가 이상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고 이제 긴급한 상황으로 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탔을 경우에 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그 창문을 모서리를 깨서라도 나가도록 해야 하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때 파괴판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켜서 상황을 방지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과산화바륨의 취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과산화바륨이라는 물질이 나왔으니까 몇류 위험물인지, 분명은 어디인지, 지정 수량은 몇인지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과산화바륨은 1류 위험물입니다. 1류의 과산화로 시작하는 이런 위험물들은 분명히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지정 수량 50kg인 물질이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둔다.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은 분해에서 산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햇빛에 의해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거 맞고요. 냉암소에 둔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1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험물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기름 속에 저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물 속에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두면 안정적이게 됩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유기물과 산 등의 접촉을 피한다. 과산화바륨은 산화제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산소를 주는 성질이 있죠. 이 산소는 유기물이라던가 산성 이런 물질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피한다 맞습니다. 자,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자, 위험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학 물질들, 1류 위험물이든 아니면 위험물이 아닌 물질들은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설명입니다. 화재 시 주수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 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과산화로 시작하는 위험물들 있죠.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바륨, 이런 1류의 과산화로 시작하는 무기과산화물, 이런 쪽의 위험물들은 대표적인 주수 금지의 위험물입니다. 물을 뿌리면 이 상태에서 산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절대 뿌리면 안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 마른 물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쓸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가장 위험물 기능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사실 다른 것들이 애매하더라도 분명히 4번만은 꼭 알고 계셔서 답으로 맞추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나트륨, 칼륨을 보호액 속에 저장을 하는데요. 자, 삼류 위험물인 나트륨이나 칼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 물질들이 주기율표 1조 원소에 있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지만 위험물에서는 또 알칼리 금속의 품명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품명으로 나트륨, 칼륨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나트륨, 칼륨뿐만 아니라 리튬이라던가 다른 알칼리 금속도 다 마찬가지로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어떤 보호액이냐면 석유, 등유라던가 경유, 파라핀, 알칼리 금속은 전체 다 이런 보호액 속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데요. 자, 이 물과 만나면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과 전혀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 속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물과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1, 2, 3, 4번을 보시면 사실 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답을 고르기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응용력을 좀 발휘를 해서 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게 답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1번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석유를 쓰는 게 온도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승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나트륨이나 칼륨을 석유 속에 저장하는 것은 승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하고 접촉하는 걸 막는 겁니다. 자, 3번에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자, 공기 중에는 질소나 산소도 있지만 그 안에 수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물도 충분히 수분하고 접촉하는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금수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긴 이유는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황리는 금수성이 없지만 황린을 제외한 모든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도 가지고 금속성도 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성의 그 주의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공기 접촉 엄금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나트륨, 칼륨은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 속에 저장한다. 그런데 공기 중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반시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경보 설비는 화재가 난 경우에 불을 끄는 상황에서 불이 난 것을 알리는 설비이죠. 자, 그래서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설비를 합쳐서 이제 소방 시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이제 경보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경보 설비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난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요. 자, 경보 설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줄여서 자탐이라고 하는 이 설비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요령이기도 하면서 경보 설비에 대한 중요한 숫자 4가지를 정리해보면요. 일단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제조소 등에는 모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지정 수량이 10배라는 뜻이고 500은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1층이나 2층에 하나씩만 설치해야 되지만 그 면적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1층이나 2층을 합쳐서 한 개만 설치해도 된다. 2개의 층에 걸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500제곱미터를 쓰기도 하고요. 자, 600제곱미터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닌 어떤 일정한 공간이 600제곱미터가 넘는다 라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1000제곱미터는 한 공간에서 내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1000제곱미터당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1개 설치할 수 있다. 그 안에 이제 걸리든 벽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다른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을 더 넓게 두는 겁니다. 자, 500, 600, 1000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그런 기준이고요. 10은 경보 설비가 지정 수량 10배 이상인 경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경보 설비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지정 수량 10배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다른 내용도 경보 설비 안에서는 중요한 시험 출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33번입니다. 셀룰로이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셀룰로이드는 제5류 위험물 중에서 어떤 품명에 해당하냐면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갑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의 지정 수량은 10kg이고요. 자, 이 성격을 잘 생각하면서 1번을 보시면 물에 잘 녹으며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자, 일단 오류 위험물이 물에 잘 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오류의 공통적인 특징이 물에 습윤하여 저장한다는 게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물에 습윤한다는 것은 살짝 적시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에 녹는 물질이라면 물에 적셨을 때 그 위험물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녹는 물질은 보통 물속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습윤하여 저장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셔도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죠. 일단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자,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자연 발화라기보다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지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정 수량은 10kg이다. 이거는 셀룰로이드 이름을 봤을 때 면류의 지정 수량 그리고 품명 생각해 보시면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탄력성이 있는 고체의 형태이다. 자, 오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체랑 액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산 에스테르류에서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 글리세린, 그리고 니트로 글리콜 여기까지 이 위로는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니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이쪽은 고체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유기과산화물, 니트로 화합물 거기도 다 고체에 해당을 하는데요. 자, 탄력성 있는 고체 형태이다. 오류 위험물의 셀룰로이드, 니트로 셀룰로스 여기는 이제 고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것도 맞는 설명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장시간 방치된 거는 햇빛, 고온 등에 의해 분해가 촉진된다. 오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이 아니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연물하고 산소 공급원의 연소를 촉진할 수 있는 점화원이 추가가 된다면 분해가 촉진이 되면서 이제 불이 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분해시켜서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햇빛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자, 햇빛 고온이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1류, 6류에도 같은 설명이 됩니다. 햇빛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은 분해돼서 산소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